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우리를 지켜줄 단 하나의 법. 이걸 만드는데 무려 17년이나 걸렸다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길고 복잡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와,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은 핵무기만큼 심각할 수 있다. 정말 강력한 말이죠. 이 한 문장이 지금 우리가 하려는 얘기의 무게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기술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국가의 존립이 걸린 문제라는 거죠.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의 IT 강국 위상은 모래성일 수 있다. 정말 와닿는 비유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IT 강국이라는 타이틀이 사실은 제대로 된 방패가 없으면 오히려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화려하게 쌓아올린 모래성도 파도 한 번이면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바로 그런 경고인 셈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보이지 않는 전쟁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사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디지털 세상에선 총성 없는 전투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전쟁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사이버 전쟁의 타겟은 어떨 땐 국가 기밀이었다가 또 어떨 땐 바로 여러분 그리고 제 개인정보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위험을 직접 느끼기가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들이 있을까요? 한 세미나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요. 첨단 기술을 훔쳐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력망이나 은행 같은 사회 핵심 시설을 마비시키는 것, 심지어는 선거에 개입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까지 정말 상상 이상이죠. 이런 것들은 단순히 국가 안보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과 경제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정말 무서운 일들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려면 우리에겐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그래서 나온 해법이 디지털 시대를 위한 법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로 통합된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법률을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등장합니다. 바로 새로 만들어진 사이버 안보 연구소인데요. 이들의 미션은 아주 명확해요. 뭐냐면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의 실타래를 풀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대응 체계를 하나로 딱 묶어줄 법적인 기반을 만드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 국가 사이버 안보 기본법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지금은 여러 부처랑 기관의 사이버 방어 기능이 다 흩어져 있거든요. 이걸 하나로 합치자는 거예요. 제각각 따로 놀지 말고 한 팀으로 뭉쳐서 더 빠르고 강력한 국가 방어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취지인 거죠. 아니 근데 들어보면 꼭 필요한 법 같은데 이게 왜 17년 동안이나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정말 이상하죠? 지금부터 이 길고 긴 교착 상태의 핵심, 그 한가운데 있는 갈등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무려 17년입니다. 17년.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이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게 2006년이라고 하니까 강산이 거의 2번은 변했을 시간 동안 이 문제가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갈등의 핵심에는요, 서로 다른 두 가지 생각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쪽은 중앙 집권적 지휘를 주장해요. 그러니까 국가정보원 같은 강력한 기관 하나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모든 걸 지휘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협력적 방어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민간 기업들의 뛰어난 기술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자는 건데 국가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국민을 감시하게 될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거죠. 결국 효율적인 통제냐 아니면 시민의 자유냐, 이 두 가지 가치가 17년 동안 한 채의 양보도 없이 맞부딪혀 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주도권 다툼을 끝낼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다행히 이 교착 상태를 깰 수도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시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누가 대장이 될 거냐 하는 이 낡은 싸움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일을 잘 되게 할까? 이걸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해법의 실마리를 의외의 곳, 바로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찾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독일 모델입니다. 독일은 우리처럼 한 기관의 힘을 다 몰아주지 않아요. 대신에 역할을 착착 나눕니다. 예를 들어 국가 전체의 큰 인프라는 연방기관이 지키고 각 지역의 행정 서비스 같은 건 주정부가 책임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이 연방기관과 주정부가 서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를 계속 주고받고
대응도 같이 한다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협력인 거죠. 바로 이겁니다. 독일 모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죠. 누가 이 권력을 가질 거냐, 이 소모적인 싸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합쳐서 함께 지켜낼 거냐, 이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본 거예요. 정말 큰 차이죠?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결국 이 모든 논의는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균형에 대한 질문이죠. 이건 단순히 몇몇 전문가들이 풀어야 할 기술적인 숙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한 전문가의 이 말이 모든 걸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결국 이 공은 우리 사회 전체에게 넘어온 셈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누가 찾아내는 정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사회적 합의와 선택에 달려 있다는 뜻이겠죠.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이 시대에 국가의 안보와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쯤에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어쩌면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